이더 채널 로드 밸런싱,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오늘 나가는 부분은 굉장히 새로운 이론이 추가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 맥 어드레스 기반으로 로드 밸런싱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 IP 어드레스 기반으로 로드 밸런싱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 소스, 어떤 경우에 데스티네이션 그런 것도 XOR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포트 단위로 로드 밸런싱을 하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에 포트 단위로 로드 밸런싱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그런 내용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이더 채널을 구현한다 라고 하면은 로드 밸런싱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셔가지고 적용을 하시게 될 테니까요. 자, 그 내용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처음에 맥 기반으로 로드 밸런싱을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동일 네트워크에서 두 대의 장비가 통신을 한다 라고 가정을 하면 일단은 두 대의 PC가 동일 네트워크이니까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찾아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중간에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허브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나는 상대방한테 통신을 하고 싶으니까 상대방 IP에 대해서 ARP를 던져서 상대방의 맥 어드레스를 알아가지고 오면 내 맥 어드레스가 0000.1111.22이고 상대방의 맥 어드레스를 알아봤더니 상대방의 맥 어드레스가 0000의 AAA의 AAA예요. 그러면 내 맥이랑 상대방 맥을 알았으니까 뭘 만들 수 있어요? 레이어 2 헤더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레이어 2 헤더의 소스 맥은 자기 거, 데스티네이션 맥은 상대방의 맥 어드레스를 세팅을 해서 패킷을 포워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동일 네트워크가 아니라 타 네트워크이다. 다른 네트워크로 간다라고 하면은 PC가 누구하고 통신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찾아서 디폴트 게이트웨이한테 보내야 되겠죠. 그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라우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집에서 공유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다른 네트워크로 넘어가야지만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누구하고? 디폴트 게이트웨이하고 일단은 라인이 연결돼야 될 거고 그리고 디폴트 게이트웨이한테 패킷을 포워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때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 맥이 어떻게 됩니까? 디폴트 게이트웨이 맥 어드레스가 0000의 BBBB의 BBBB라면 당연히 다른 네트워크로 가려면 소스는 자신의 맥 어드레스 그리고 데스티네이션은 디폴트 게이트웨이의 맥 어드레스를 달아서 포워딩을 해야 되겠죠. 이게 어쨌든 우리가 동일 네트워크이든 타 네트워크이든 레이어 2 헤더에 소스 맥이 뭐가 되느냐 데스티네이션 맥이 뭐가 되느냐 이걸 알아야 맥 기반으로 로드 밸런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부분에 간단하게 동일 네트워크에서 통신을 할 때와 그 다음에 다른 네트워크랑 통신을 할 때 레이어 2 헤더의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스 맥을 갖고 로드 밸런싱 하는 경우랑 데스티네이션 맥을 갖고 로드 밸런싱 하는 경우 이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스위치 두 대가 있고 스위치 두 대 사이에 링크가 하나만 연결되어 있으면 로드 밸런싱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링크가 멀티플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연결되어 있든 네 개가 연결되어 있든 여덟 개가 연결되어 있든 그리고 한쪽에 PC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PC들이 맥 어드레스가 있겠죠. 그리고 디폴트 게이트웨이도 맥 어드레스가 있을 겁니다. 자, 이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스위치 1 쪽에서는 PC들이 연결되어 있고 스위치 2 쪽에는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연결되어 있으면 PC들끼리 서로 간에 통신을 할 때는 저 채널링 포트를 통해서 통신하지 않겠죠. 그냥 스위치 1 내부에서 통신을 하게 될 겁니다.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갈 때 저 채널링을 통해서 스위치 1하고 스위치 2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링크를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디폴트 게이트웨이한테 패킷을 보낸다. 다른 네트워크로 갈 때 외부로 보낸다. 라고 하면 소스 맥 어드레스는 다 자기 걸 달고 보내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PC들이 전부 다 자신의 맥 어드레스를 소스 맥으로 해서 전달시키게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데스티네이션 맥은 하나죠. 데스티네이션 맥은 디폴트 게이트웨이의 맥 어드레스 하나예요. 그래서 소스 맥 대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 숫자를 보면은 n 대 1이 됩니다. 그러면
1이라는 건 로드 밸런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PC 쪽에서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보낼 때는 뭘 기준으로? 소스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로드 밸런싱을 해야 라인을 골고루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시스코 제품 같은 경우도 워크그룹 스위치, 그냥 레이어 2 스위치 있죠? 워크그룹 스위치 같은 경우는 디폴트가 소스 맥 어드레스로 로드 밸런싱을 하도록 일단은 그렇게 디폴트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비에 따라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대부분 이제 스위치 1이 워크그룹 스위치일 거고 스위치 2가 뭐 디스트리뷰트 스위치라든지 아니면 코어 스위치라든지 이런 좀 상위의 스위치일 가능성이 크겠죠. 아니면 디폴트 게이트웨이 기능을 갖고 있는 L3 스위치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워크그룹 스위치 쪽, PC 쪽에서 디폴트 게이트로 보낼 때는 소스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로드 밸런싱을 하면 제대로 로드 밸런싱이 될 거고요. 이번에는 거꾸로 다른 네트워크에서 우리 쪽으로 트래픽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디폴트 게이트웨이에서 PC 쪽으로 패킷을 포워딩을 할 겁니다. 그때 당연히 소스 맥 어드레스는 눕게 돼요. 소스 맥 어드레스는 디폴트 게이트웨이 맥 어드레스가 소스 맥이 되겠죠. 그리고 데스티네이션이 이번엔 여러 개가 되겠죠. PC1 할 때 보낼 때는 PC1의 맥이 데스티네이션, PC2한테 보낼 때는 PC2의 맥 어드레스가 데스티네이션. 그러니까 스위치 2에서 스위치 1으로 보낼 때 만약에 그때 소스 맥을 갖고 로드 밸런싱을 하게 되면 전부 다 하나가 되겠죠. 소스 맥은 하나일 테니까. 그 경우는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로드 밸런싱을 하도록 해야 모든 트래픽을 전부 다 포워딩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각각의 포트별로. 로드 밸런싱이 잘 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로드 밸런싱을 할 때 장비랑 통신을 하는데 어느 쪽이 N이냐 어느 쪽이 1이냐 뭐 1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숫자가 되게 적을 수도 있죠. 뭐 N 대 3, 뭐 N 대 4 아주 작은 경우는 로드 밸런싱 그것까지 할 수가 없겠죠. 한쪽으로 몰릴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N이 어느 쪽이냐를 먼저 찾아서 소스가 N이네? 그러면 소스를 갖고 로드 밸런싱을 하면 되고 데스티네이션이 N이네? 그러면 데스티네이션을 갖고 로드 밸런싱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게 소스 맥으로 로드 밸런싱 하는 거랑 데스티네이션 맥으로 로드 밸런싱 하는 경우고요. 이번에는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 맥을 XOR을 시켜서 두 개 다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두 개 다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뭐 당연히 양쪽을 두 개 다 사용하는 거니까 N 대 N이겠네요. 스위치 1 쪽에도 PC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고 스위치 2 쪽에도 PC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스위치 1 쪽에도 맥 어드레스가 여러 개 있고 스위치 2 쪽에도 맥 어드레스가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스위치 1에서 스위치 2 쪽으로 보내도 N 대 N, 스위치 2 쪽에서 스위치 1 쪽으로 보내도 N 대 N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트래픽에 대한 분산, 예를 들어서 한 PC가 굉장히 많은 애들하고 통신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러면은 데스티네이션이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을 전부 다 사용을 해서 맥어스를 사용을 해서 XOR을 시킨 다음에 로드 밸런싱을 하게 되면 거의 공평하게 인터페이스별로 이렇게 로드 밸런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소스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를 XOR해서 로드 밸런싱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맥 어드레스 갖고 다 되는데 왜 IP 어드레스까지 사용을 해서 로드 밸런싱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위치 1하고 스위치 2 또는 라우터일 수도 있습니다. 얘는 L3 스위치라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둘 사이에 연결이 된 게 L2로 연결된 게 아니라 L3로 해서 노 스위치 포트에서 L3 포트로 서로 간에 연결을 시키거나 아니면 둘 사이에 L2 포트로 연결이 돼 있기는 한데 라우팅을 위해서 SVI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서로 간에 연결을 시켜주거나, 즉 저 구간 사이가 레이어 2로 통신하는 게 아니라 라우팅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스위치 1하고 스위치 2 사이에 라우팅이 된다. 그러면 SVI 인터페이스든 아니면 인터페이스의 노 스위치 포트에서 L3 포트로 만들던 해당 인터페이스에 맥 어드레스가 있겠죠. 그래서 스위치 1의 맥 어드레스가 0000AAA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스위치 2의 L3 인터페이스나 SVI 인터페이스의 맥 어드레스를 0000의 BBBB의 BBBB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 상태에서 스위치 1에서 스위치 2 쪽으로 트래픽이 날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이 하나가 되죠. 왜? 서로 간에 L3 포트끼리 서로 간에 통신을 하는 거니까 스위치 1에서 스위치 2로 보낼 때는 소스 맥 어드레스가 0000 AAA AAA 데스티네이션이 0000 BBBB BBBB 그런가 하면 스위치 2에서 스위치 1 쪽으로 보낼 때도 1대1이죠. 거기 링크가 아무리 많이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L3끼리 통신하는 거니까 레이어 3 인터페이스끼리 통신하는 거니까 스위치 2에서 스위치 1으로 보낼 때도 마찬가지로 소스는 0000의 BBBB의 BBBB 데스티네이션은 0000의 AAA의 AAA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라우팅이 돼서 통신을 하는 경우는 뭘 할 수 없는 겁니까? 맥 어드레스 기반으로 로드 발래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무엇을 이용해야 되는지 저희가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두 대 지금 L3 장비가 뭐 라우터일 수도 있고 스위치일 수도 있고 두 대 장비가 L3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서 곡이 라우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 왼쪽이 네트워크가 있을 거고 두 대 장비 사이에 또 네트워크가 있겠죠. 그래서 A 네트워크, B 네트워크, C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A 네트워크에 있는 PC가 어디로? C 네트워크에 있는 뭐 PC든 서버든 그쪽으로 패킷을 보낸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처음에 레이어 2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레이어 2에다가 처음에는 자신의 맥 어드레스가 소스 맥 어드레스 그 다음에 라우팅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L3 장비가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되니까 걔 맥 어드레스를 달고 보내겠죠.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를. 그러면 첫 번째 L3 장비가 받아서 자기는 라우팅을 시켜야 되니까 L3 헤더를 봐야 돼요. L3 헤더를 보려면 레이어 2 헤더를 띄워버려야 L3 헤더를 볼 수 있죠. 그래서 L2 헤더를 디인캡슐레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패킷을 포워딩을 해야 되겠죠. 라우팅 결과 옆에 장비한테 주면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라우팅을 시켜서 포워딩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들어와서 자기가 라우팅, L3, IP에 대한 정보를 보기 위해서 레이어 2 헤더를 띄워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어 2 헤더가 없어요. 디인캡슐레이션을 해서. 그래서 다시 레이어 2 헤더를 만들어서 붙여줘야 되죠. 인캡슐레이션을 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때 인캡슐레이션을 해서 보낼 때 소스 맥 어드레스는 자신의 맥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는 상대방 L3 장비의 맥 어드레스. 항상 저거겠죠. 항상 L3 인터페이스가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 될 테니까. 그리고 다시 옆에 있는 L3 장비가 받으면 레이어 2 헤더가 자기 건지 보죠. 데스티네이션 맥이. 자기 거예요. 그럼 자기도 라우팅을 해야 되니까 다시 L2 헤더를 디인캡슐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라우팅을 시켰더니 C 네트워크로 가는 거네요. 그러면 그쪽 인터페이스로 포워딩을 할 때 다시 레이어 2 헤더를 다시 붙여야 되죠. 왜? 디인캡슐레이션을 띄워버렸거든요. 그럼 레이어 2 헤더를 다시 인캡슐레이션을 해서 포워딩을 해줘야지만 될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라우팅이 되다 보면 라우팅이 되는 L3 장비 사이에서는 항상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가 1대1 통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A 네트워크에 수십 대의 장비가 있고 C 네트워크에 수십 대의 장비가 있든 뭐 한 대의 장비가 있든 어쨌든 상관이 없이 중간에 있는 저 라우팅 되는 구간은 항상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이 1대1이 된다. 그래서 저 구간은 뭘 할 수 없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맥 어드레스 기반으로는 절대로 로드 밸런싱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봤더니 우리가 레이어 3 헤더는 라우팅을 하기 위해서 보기는 했지만 걔를 디인캡슐레이션해서 버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PC에서 서버까지 패킷을 만약에 전달시킨다라고 하면 레이어 2 헤더는 중간에 인캡슐레이션, 디캡슐레이션 하면서 계속 변경이 돼서 라우팅 되는 구간에서는 로드 밸런싱 할 때 맥 어드레스 기반으로 할 수 없지만 IP 어드레스는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 가는데 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쪽에서 만약에 IP가 굉장히 많고 반대편 통신하는 IP가 하나다. 어떻게 서버 쪽에 IP가 하나일 수 있습니까? 서버도 IP가 여러 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룹웨어나 ERP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포탈 사이트라고 하는 곳에 유저가 접속을 하고 나머지는 포탈 사이트를 이용해서 포탈 사이트 서버가
뒤에 어플리케이션 서버나 데이터베이스 서버하고 연동을 시켜서 화면을 뿌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많은 시스템들이 포털 사이트하고만 통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뒤에 서버가 많다 하더라도. 그럼 결국은 유저들은 해당 포털 사이트하고만 통신을 할 테니까 서버가 많아도 특정 IP 하나하고만 통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하면 클라이언트는 IP가 굉장히 많을 거고 서버 쪽은 IP가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맥 어드레스로 로드 발레싱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누구 쪽에서 PC 쪽에서 서버 쪽으로 패킷을 포워딩을 한다? 그러면 IP 어드레스로 한다라고 하면 소스 IP 어드레스는 N개가 될 거고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는 1개가 되겠죠. 그런 경우는 소스 IP 어드레스 기반으로 로드 발레싱을 시켜주면 되고요. 그러면 거꾸로 서버가 이제 응답을 하기 위해서 서버가 PC한테 정보를 던진다 라고 하면은 소스는 자기 IP 어드레스 1개일 텐데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는 N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 기반으로 서로 간에 로드 발렌싱을 시켜주시면 될 겁니다. 이게 소스 IP 어드레스 기반,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 기반으로 로드 발렌싱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소스 IP하고 데스티네이션 IP하고 걔를 XOR을 시키는 경우는 뭐 아까 전에 맥 어드레스하고 똑같겠죠. 라우팅이 되면 맥 어드레스 기반으로 안 되니 IP 기반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소스가 될 애들도 여러 개고 데스티네이션 될 애들도 여러 개예요. 뭐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치 1의 클라이언트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고 스위치 2의 클라이언트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데 걔네들이 서로 간에 통신을 할 때 소스 데스티네이션 맥으로 할 수도 있지만 소스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로 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우리는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쪽에 클라이언트도 여러 개 있고 그 다음에 서버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N 대 N이 되겠죠. 당연히 이쪽도 IPG가 될 거고 이쪽도 IPG가 되니까 서로 간에 통신을 할 때 N 대 N이 될 겁니다. 그러면 N 대 N이 되는 경우는 소스 IP하고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를 뭐를 시켜서 그렇죠? 걔네들을 XOR을 시켜서 전달을 시키게 되면 제대로 잘 분산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맥 어드레스하고 똑같은데 뭐 붙어요? 이거를 PPT 한 장을 만들어 설명을 합니까? 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해하시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이제 서버의 IP 어드레스가 여러 개인 경우는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 기반으로 해서 XOR 시켜서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제 IP 어드레스를 내가 이제 할당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로드 발렌싱을 제대로 시키도록 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를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회사에서 IP 어드레스, 서버 쪽에 IP 어드레스를 할당을 할 때 서비스 단위로 많이 할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ERP와 관련된 서버들이 있으면은 걔는 1726의 1.100에서 1726의 1.109 사이의 IP 어드레스를 할당을 하겠다. 그룹웨어하고 관련된 서버들이 있으면은 걔는 1726의 1.110에서 1726의 1.119까지 할당을 하겠다. 이러면 서비스별로 할당을 할 수 있으니까 관리하기가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누구 입장에서? 네트워크 입장에서도 그런 것 같지만 일단 서버 입장에서는 더 편해 보이죠. 그런데 로드 발렌싱 개념으로 가면은 저렇게 구성을 하면 안 돼요. 왜? ERP 서버에도 아까처럼 포털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포털 사이트를 관리하는 서버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 유저들은 그 서버에 접근을 할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룹이어도 마찬가지로 포털 역할을 하는 서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유저들은 다 걔한테 접속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쭉 만들어 놨더니 공교롭게 ERP에서의 포털 사이트하고 그룹웨어에서의 포털 사이트, 이런 포털 사이트에 대한 IP 어드레스 맨 뒤에 3개 비트 값이 똑같아지면, 결국은 맨 뒤에 3개 비트의 값이 똑같으면 같은 IP, 같은 맥, 뭐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3개 갖고 로드 발렌싱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서로 간에 겹치게 만들어주면 안 되는데 저렇게 서비스별로 서버를 나누게 되면은 포털 사이트들의 맨 마지막 3개 비트가 겹쳐서 소스 데스티네이션을 XOR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드 발렌싱 하는 부분, 이더 채널에서 로드 발렌싱 하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서 만약에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라고 한다면 IP 어드레스를 줄 때부터 유저들이 많이 접속을 하는 IP 때 포탈이다. 그러면은
포탈에 대해서는 난 전부 다 1726의 1.100에서 1726의 1.109까지 하겠다. 어플리케이션, DB 얘네들에 대해서 몇 번에서 몇 번까지 하겠다. 그리고 이제 저 영역에서 포탈 영역에서 ERP는 뭐 포탈 사이트 IP 여러 개 쓸 수도 있죠. 그러면은 저 영역에서 몇 번에서 몇 번은 ERP, 저 영역에서 몇 번에서 몇 번은 그룹웨어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저들이 많이 접속하는 외부에서 그 트래픽이 가장 많을 테니까요. 그 서버들에 대해서 풀을 만들고 나면 1726의 1.100, 101, 102, 103, 104 뭐 이런 식으로 IP를 주게 되면 맨 끝에 3개 비트의 값이 틀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작은 거지만 저런 부분까지 얼마나 잘 고려를 해서 설계를 했느냐, 이 부분이 네트워크 엔지니어의 실력이 되는 거겠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트까지 로드 발레싱을 한다? 뭐 IP까지 로드 발레싱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언제 포트를 가지고 로드 발레싱을 합니까?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한 거는 아까 전에 클라이언트가 여러 개 IP 어드레스를 갖고 있고 서버가 한 개의 IP 어드레스를 갖고 있는 경우에 갈 때 n 대 1이 되고 올 때 1대 n이 되고, 그러니까 소스 IP 어드레스로 로드 발싱하고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로 로드 발싱하고, 그런가 하면 서버의 IP 어드레스가 만약에 많더라면 n 대 n이 되니까 그때는 소스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 기반으로 로드 발싱을 하고 XOR 시켜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고려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런가 하면 지금은 IP 어드레스 한 개밖에 없는데 나중에 IP가 n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IP 어드레스가 또 맨 끝에 3비트가 겹치는 것도, 겹치지 않게 설계하는 것도 또 까다롭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좀 어렵다라고 하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로드 발싱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자? 자, 생각해 봤더니 저기를 n 대 n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에 대한 부분을 n 대 n으로 만들어가지고 골고루 분포되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봤더니 뭘 가지고 n 대 n으로 할까? PC IP 어드레스가 1726의 0.1, 0.2, 0.3, 0.4에 각각의 PC마다 지금 서버랑 접속하기 위해서 포트 번호 할당 받아서 전달하겠죠? 그럼 뭐 5만 번에서 5만 10번 사이를 사용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포트 번호를 5만 10번에서 5만 20번까지 사용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뭐 5만 100번에서 5만 110번, 자기네들끼리 뭐 11개의 세션을 사용한다 그러더라도 전부 다 다른 번호대를 지금 막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버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80이겠지만 80 서비스 지원하는 서버도 있을 거고, 80하고 443을 둘 다 지원하는 애도 있을 거고, 그런가 하면 텔넷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뭐 다 하겠지만 23번 포트 또는 SSH로 접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22번, 접근하는 서버의 포트 번호가 대부분은 80이겠지만 저렇게 여러 개의 포트 번호를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봤더니 지금 옆에 서버 1, 서버 2, 서버 3, 서버 4에서 IPS를 다 틀리게 했지만 IPS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 대의 장비가 모든 서비스를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포트를 전부 다 다르게 서비스를 하겠죠? 그래서 저기 IP 어드레스가 한 개든 IP 어드레스가 n개든 결국은 포트 번호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 포트 번호에 따라서 로드 발레싱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n 대 n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또 그럼 포트 단위로 로드 발레싱을 하면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회사는 모든 서비스가 다 80이에요. 그럼 IP 어드레스 기반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포트 단위로 하면 서버에 접근할 때 서버의 포트들은 전부 다 80을 쓰게 되면은 이건 그냥 한쪽으로 몰리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서버에 IP가 여러 개 있는데 걔가 사용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포트 단위로 로드 발레싱 하는 경우는 포트만 가지고 로드 발레싱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IP랑 포트를 다 같이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일단 소스 포트하고 데스티네이션 포트를 XOR을 시켜요. 그리고 소스 IP하고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도 XOR을 시킵니다. 그리고 XOR 시켜서 나온 값을 다시 XOR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면 포트 번호가 다르냐, 그리고 IP 어드레스가 다르냐,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로드 발레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평하게 로드 발레싱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IP 어드레스 기반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좋게 로드 밸런싱이 된다는 얘기네요. 뭐 저 정도라고 하면 구태여 엘프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정말로 필요한 경우, 반드시 여기는 엘프 갖고 엘프랍니다. 여기는 무조건 포트 단위까지 해야 되는데 라는 경우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확 오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우지 않은 내용이라서 추가하는 게 조금 그렇긴 했지만 그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나를 추가를 했습니다. 지금 2대의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둘 사이에 여러 개의 링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서버가 여러 대가 있고 반대쪽에도 서버가 여러 개가 있어요. 클라이언트하고 서버하고 통신하는 네트워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버하고 통신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포털 사이트가 어플리케이션하고 통신할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이 DB 서버하고 통신할 수 있고 서버와 서버끼리 통신하는 게 엄청나게 많죠. 걔네들이 이제 서로 다른 스위치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그냥 자기네끼리 포트 단위까지 해서 엔드엔을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서버가 여러 대가 있는데 저 서버들이 같은 서비스를 하는 애들이에요. 그런 경우에 L4 스위치를 갖다 놓고 SLB, 서버 로드 밸런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쪽도 SLB를 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SLB를 하고 있다고 치죠. 그러면 리얼 서버의 IP 어드레스는 N개고 이쪽도 리얼 서비스의 IP 어드레스, 서버의 IP 어드레스는 N개입니다. 그런데 로드 밸런싱 하기 위해서는 L4가 받아서 로드 밸런싱 해야 되기 때문에 L4 스위치의 벌추얼 IP 어드레스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저 벌추얼 IP가 실제 서버의 IP인 줄 아는 거죠. 그러면 L4 스위치가 받아서 로드를 분산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도 VIP, 이쪽도 VIP면 자기네끼리 통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통신할 때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이 VIP 1대1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보낼 때는 리얼 IP 어드레스, 벌추얼 IP 어드레스 쓰지 않고 내가 통신할 때는 리얼, 그 다음에 누가 나한테 올 때는 벌추얼 IP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개념을 저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저렇게 통신을 하게 되면 IP 어드레스 가지고는 로드 밸런싱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라우팅이 이루어지게 되면 맥 어드레스 가지고도 안 되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포트를 가지고 end-to-end으로 만드는 거죠. 데스티네이션 포트는 뭐 양쪽 다 80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누가 먼저 접근하냐에 따라서 클라이언트 쪽의 포트 번호는 전부 다 접근할 때마다 다른 포트들을 달고 나갈 테니까 저런 경우에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에 대해서 포트를 갖고 로드 밸런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 내가 로드 밸런싱을 전부 다 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더 돕고 추가적인 내용을 하나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로드 밸런싱 구성의 예를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쪽에 유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맥 어드레스도 여러 개일 거고요.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도 여러 개겠죠. 그리고 이 유저들이 스위치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스위치는 백본하고 연결이 되겠죠. 뭐 상위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위 스위치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상위 스위치랑 연결이 될 때 한 개 링크가 죽으면 서비스가 중단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백본 스위치에 대해서 이중화를 시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백본 스위치끼리 서로 간에 연결을 시킬 때 외부에서 넘어온 애들이 이쪽에서 온 애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에서 온 애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를 이제 고속으로 만들면서 채널링을 만들겠죠. 그리고 서로 다른 스위치인데 여기 채널링을 만들려면은 뭐 VPC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건 VPC 할 때 보도록 하시고 어쨌든 일반적인 망이라고 하면 여기서 스패닝 트리가 돌아서 일단 한쪽이 블럭이 되겠죠. 좋습니다. 그때 이 블럭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 링크가 죽으면 이쪽으로 넘어가긴 할 텐데 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페일오버 타임이 발생하는 게 싫어서 한 링크에 대해서 문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 링크라고 하면 주 링크를 두 개를 연결해서 채널링을 묶고 백업 쪽은 하나만 가져가자. 뭐 두 개 다 가져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구성이 됐다라면 이제 여기서도 로드 밸런싱을 해야 되고 여기서도 로드 밸런싱을 해야지만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이쪽에 이제 디폴트 게이트웨이일 거 아니에요? 이쪽이 디폴트 게이트웨이면 얘가 이쪽으로 패킷을 포워딩하면서 이 스위치는 소스 맥 어드레스 기반으로 로드 밸런싱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백본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보내면서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 기반으로 로드 밸런싱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쪽에 또 스위치 하나가 있어서 이 스위치가 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거기도 뭐 채널링을 묶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 구간은 이쪽에도 유저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 구간은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 기반으로 로드 밸런싱을 해야지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 내가 로드 밸런싱을 하겠다라고 해서 로드 밸런싱 규칙을 만드는 게 각각의 스위치마다 세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에서 각각의 채널마다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는 소스 IP, 데스티네이션 IP 기반으로 하겠다. 소스 데스는 맥 기반으로 하겠다. 이렇게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스위치가 한 대가 있어서 백본하고 연결된다면 소스 맥 어드레스 기반으로 하면 되는데 이 밑에 다른 스위치가 연결이 돼 있어서 그쪽은 소스 데스 맥 어드레스 기반으로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쪽에 백본에 또 스위치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스위치 밑에 유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저하고 이 유저가 백본을 통해서 통신하긴 하지만 동일 VLAN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같은 L2에서 통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소스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 기반으로 해야지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소스 맥을 하면 안 되고 한 군데라도 소스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 기반으로 해야 된다면 이 스위치 소스 데스티네이션 맥, 이 스위치 소스 데스티네이션 맥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워크그룹 스위치가 아까 전에 디폴트로 소스 맥 어드레스 기반으로 로드 밸런싱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지만 수동으로 소스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 기반으로 세팅하도록 많이 만들죠. 어떤 경우가 생길지 모르니까 L2 스위치에서는 소스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로 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백본 스위치도 마찬가지죠. 한쪽으로만 연결되어 있다면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로 로드 밸런싱 하면 되는데 얘네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자기를 통해서 통신한다 그러면 소스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 기반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쪽에 뭐 인터넷 라우터로 가든 아니면 서버팜으로 가든 다른 L3 장비가 있습니다. 서버팜이 있다고 치죠. 서버팜 스위치. 그럼 얘네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라우팅이 돼서 통신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채널링을 묶는다고 하니까 전부 채널링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하나 링크로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여기가 L3니까 얘는 소스 IP 어드레스 기반으로 하거나 아니면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 기반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유저가 몇 개가 있을지 서버가 몇 개가 있을지 서로 간에 통신을 할 때 IP 어드레스가 N-1이 될지 아니면 N-N이 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기를 소스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 기반으로 로드 밸런싱 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갈 때도 소스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 기반이 되죠. 그렇죠? 어차피 하나밖에 안 되니까 로드 밸런싱 방법은. 물론 그걸 다 나눠서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네트워크 장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워크그룹 스위치 같은 경우는 디폴트로 일반적으로 소스 맥 어드레스 기반으로 로드 밸런싱 하도록 되어 있지만 소스 데스티네이션 맥으로 바꾸어서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런가 하면 중간에 디스트리뷰트 리스트급 또는 백본급 장비는 그러니까 코어급 장비 그런 대용량의 장비는 디폴트가 소스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 기반으로 로드 밸런싱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처음 만들 때부터 그렇게 생산돼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당연히 이 서버팜도 L3 스위치일 거기 때문에 얘도 소스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가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져서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에 L4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도 L4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고 해서 서버들이 연결되어 있고 뭐 벌처 IPS 사용하고 뭐 한다라고 하면 얘를 소스 데스티네이션 포트까지 해서 사용을 해야지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부분에서 로드 밸런싱 하는 부분에 설명을 드렸지만 앞부분에서 설명드리지 않은 핵심 한 가지가 있었죠.
스위치가 있을 때 이 스위치가 이쪽으로는 데스티네이션 맥, 이쪽으로는 소스 데스티네이션 맥, 이쪽으로는 소스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해당 장비는 소스 맥만 갖고 충분하겠다. 그런 다음에 해당 장비는 지금은 현재 소스 데스는 맥 가지고만 하면 되는데 나중에 L3 기능을 이네이블 시키는 경우에 얘가 IP까지 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 중간에 바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걔가 지금 현재 로드 밸런싱 해야 되는 가장 최상위가 어떤 건지를 체크를 해서 그 상위대로 해서 로드 밸런싱 하도록 만들어 주셔야지만 되겠죠. 그리고 백본급 장비, 코어급 장비, 얘네들 같은 경우는 L4 기반까지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디스트리트 그런 장비 같은 경우는 L4까지 할 필요가 없을 거다라고 해서 L4 로드 밸런싱은 안 되도록, 그래서 장비마다 로드 밸런싱을 할 수 있는 제약사항이 전부 다 틀립니다. 그런데 디스트리트 스위치라 하더라도 아니면 워크그룹 스위치라 하더라도 누구는 데이터 센터용 스위치 같은 경우는 L4 영역까지, 포트까지 할 수 있도록 대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왜냐하면 이쪽에 이제 서버가 있으면 서버하고도 이더 채널링이 묶을 수 있거든요. 서버하고도 링크 어그리게이션을 쓰게 되면 포트 단위로 로드 밸런싱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워크그룹 스위치조차도 데이터 센터용 장비는 로드 밸런싱을 포트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설계를 하거나 그럴 때 특히 이제 로드 밸런싱에 대한 부분을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토폴로지 내용을 보고 어디서 어떻게 갈 때 어떤 로드 밸런싱을 시킬 것이냐. 지금은 링크 하나밖에 연결이 안 돼 있어도 나중에 링크를 2개 연결해서 채널링을 그때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데. 그래서 트래픽에 대한 흐름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해당 장비에 최적화된 로드 밸런싱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잘 설계를 하셔서 구성을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중간에 컨피그레이션을 맞게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그 맞게 변경해 주는 게 그렇게 쉽지를 않죠. 한번 세팅해 놓으면 그 전에 세팅했을 때 잘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도 그때 거를 생각해서 다시 변경시켜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설계가 됐는데 나중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쪽 링크가 트래픽이 몰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지금 채널링을 묶어놨는데 트래픽이 한쪽으로 몰려요. 그래서 보면은 예전에 거기가 L3 영역까지 할 필요가 없어서 맥어데스 기반으로 했었으니까 한쪽으로 몰리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더 채널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게 되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로드 밸런싱이 어떻게 되고 왜 거기는 IP 기반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면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회사는 정해진 리소스 내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내면서 통신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만큼 월급을 더 달라고 하세요.